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의 한국대학교 사무소를 두는 것은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18년 동안 이 베트남,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호주, 이런 그 동남아 쪽 남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제 사무실에 총장님이나 그 국제교류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대학들이 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대학은 분교를 베트남에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많은 대학이 뭐 경기도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 특히 경상북도에 있는 그러한 대학들 한 번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대행하시는 분이 또 그 도와 연계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방 소멸도 심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유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 유학을 잘 마친 그런 학생들에게 한국 거주 비자 요건을 완화하겠다. 또 한국 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하겠다. 지금 정부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 대학교 사무소를 베트남에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걸 해봤다 그랬죠. 제가 이제 아예 그냥 무슨 대학교 무슨 교육원 해가지고 어학원을 직접 운영도 하고 그리고 제 사무실 그 주변에 무슨 대학교 어학원 무슨 대학교 그냥 이렇게 뭐 사무소 접수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이 저한테 자기 대학의 그 유학생들 접수를 책임져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제안도 받아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부산으로 가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들은 제주도로 가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들은 대구로 가고 싶어하고 이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살고 있다 그러면 대전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80여 개 대학하고 연계를 맺어가지고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어떤 대학교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학생들의 취향이 이 대학에만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한 대학에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00명이 지원을 했다. 그 중에 400명이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국 유학 가겠다고 400명 면접을 봤는데 4명만 합격시켰다 그랬잖아요. 4명.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정인태 정인태 그 사람이 400명을 면접 봐갖고 4명밖에 합격을 안 시켰다. 이걸 소문을 누가 내가지고 다음날 한 대학이 와가지고 나머지 뭐 한 396명을 싹 쓸어가 버렸거든요. 그 떼돈을 벌었겠죠. 내가 이제 말씀드린 1년 학비를 받으니까 뭐 한 500만 원 받으면은 뭐요 얼마 하겠어요. 뭐 100명이면은 500만 원, 5천만 원, 5억이잖아요. 400명이면 2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 가짜 학생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저 서류 위조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 딱 보면은 지금 이 성적표 다 위조된 거고 이 학생들도 이 대학의 학생이 아니다. 가짜 학생들이다. 이게 베트남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을 대학생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학이 관여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들은
구속도 됩니다. 네, 그거를 알고 그냥 했던 교수들은 당연히 그거 좀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되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한 교수가 어느 날 구속된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학생들을 소문이 나니까 400명 중에 4명만 합격시켰다 소문이 나니까 그걸 싹 쓸어갔는데 결국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물론 뭐 대학도 그거를 묵인할 수도 있겠죠. 그냥 순간에 돈 벌려고. 그리고 그렇게 이탈을 해버려도 대학이 책임지는 거는 뭐 이제 유학생 모집 금지가 뭐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진행됐다. 아주 약하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실. 1년 동안 쉬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 제가 이 법무부하고 교육부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베트남에 한국 대학교 사무소를 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학 사무소를 뒀다. 근데 학생들의 그 요구가 그 대학에만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학 사무소를 두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무소라기보다 협력하면 되는 거죠. 협력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학이 이제 그 강사를 한국어 교사를 월급을 자기들이 파견하겠다. 월급을 주고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 각종 컴퓨터라든지 그런 교육 자료들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다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임대를 하고 그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협력 체계였는데 이 또한 그 대학이 타겟이 돼서 이탈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학생들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목표가.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갈 거예요. 무슨 학과에 갈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무슨 학과로 갈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뭐지? 그러면은 학생들이 거기 저희 누나가 살아요. 언니가 살아요. 저희 뭐 삼촌이 거기 계세요. 그럼 이제 직접 영상 통화를 해보면 맞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진짜 학생들이고, 아 그래요? 뭐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이러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짜가 많겠죠. 그냥 비자 하나 받아가지고 도망가겠다라는 계획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교장이 가짜 졸업장, 가짜 성적증명서를 발행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총장이 가짜 재학증명서를 발행해가지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우. 이 정도로 뭐 한국도 요즘에 보면은 도덕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그 한 부원장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한 대학에 그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갔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상담, 그리고 가정 환경, 그리고 학생들이 정확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떤 과도 괜찮아요, 어떤 지역도 괜찮아요. 그러면 90% 이상은 저는 가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착안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한국 유학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그 논문, 소논문을 써서 그것을 그 한 방송국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방송 보도에 20분 동안 나왔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네, 20분 동안 방송이 나왔고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했고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거 읽어보시면은 베트남 한국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한테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네, 한 몇십억 아끼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좀 잠잠해지니까 많은 대학 관계자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하고 문의를 하시고 계신데, 질문을 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답변을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